2024년 7월 17일 기준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다 했어요. 근데 국내 주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유로 지금은 국내 주식만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만 할 때도 이제 여유 자금으로 설렁설렁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국내 주식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주식이 훨씬 어렵다 보니 이렇게 사면 물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손해는 안 보더라도 들고 있던 기간에 비해 이제 수익률이 크지 않으니까 기획 비용도 많이 날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자 싶어서 이제 아는 지인한테도 배워보고 책도 읽어가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내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보자 싶어 유튜브도 같이 시작하게 됐던 건데요. 이제 스터디를 해보고 싶다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이 계셔서 이제 그동안 트레이딩 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공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7월은 진행 중이고 6월 한 달간 이제 사고 팔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선 제가 어디서 종목을 뽑아내는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거래대금 상위랑 거래량 급증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거래대금 상위는 이 안에 또 거래량 순으로 다시 나열을 해서 자주 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차트를 보고 선정하는지는 이제 6월 한 달간 사고 팔았던 종목들의 차트 모양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이거는 6월 한 달 동안 사고 팔았던 종목들이에요. 그거를 일자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하나 그 매매일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이제 매도를 쳤던 게 아가방 컴퍼니 2.51% 먹고 나왔는데, 제가 5월 30날 매수를 했어요. 이날. 근데 보면은 50, 20, 그리고 60 거의 정배열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 이날 거의 종가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요날 팔았죠. 6월 3일 날. 근데 이게 5이평선이 깨지는 것 같아서 팔았던 건데 사실 그 다음날에 더 한 7% 가까이 올라줬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연습하고 있는 기간이고 매도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매수를 했던 건 이 정배열 초입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날 팔았던 거는 5이평선을 깨지면은 이제 11평선도 이탈을 하지 않을까, 11평선까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매도를 치고 2.51%에 만족하고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어젠. 케어젠은 이날 5.56% 먹고 나왔는데요. 6월 3일이죠. 이날, 이날 샀다가 이틀에 걸쳐서 샀다가 이날 팔았었어요. 그래서 5.56% 먹고 나왔는데, 이날 샀던 이유도 이제 60일 이평선을 이날 많이 이탈을 했었는데, 다음날 다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일찍을 샀었고, 그 다음날 이제 추가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122평 위까지 더 가줬어요.
그래서 이날 122평선이 좀 저항이 될까 싶어 122평선 근처에서 팔았고 다시 재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날 5.56% 먹고 나왔고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 이날 매수를 했던 건데 22평선 기준으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50, 20, 60 그리고 이제 정배열이고 좀 더 상승 이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던 건데 다음날 오르, 오르고 왔다 갔다 하길래 그냥 본전에 거의 본전 수준에 팔았어요. 이게 5위평선이 아래로 꺾여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거의 본전 수준에 나왔고 이후로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22만 5천 원 선까지 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테크윙. 테크윙도 보면은 5월 31일에 샀다가 6월 4일에 팔았죠. 이때 매수를 했던 게 50, 20, 60. 정배열이고 이 5위평선과 12평선이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몰리는 것 같아서 이날 샀었고 5위평선 위로 떴을 때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이제 음봉이 떠가지고 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보면 이게 제가 계속 지켜봤으면 4848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2평선을 이탈을 안 했는데 오늘 이탈을 많이 하네요. 근데 22평선까지 와주면 사고 팔았다가 다시 22평선까지 오면은 사고 이랬으면은 4848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 DI는 이날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9.39% 먹고 그 다음에 18.28% 먹고 나왔네요. 그래서 총 보면은 거의 11%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샀던 이유가 여기 50, 20선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응축이 된 느낌이 들었고, 그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날도 사실 13%까지 올라갔던 아인데 종가에 이제 5% 선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힘이 되게 많이 모아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매수를 했고 다음날 시가가 12% 상승한 채 시작을 해가지고 24%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힘이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분할 매도를 했는데 11.62% 먹고 나왔고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는 7.07% 이날 샀는데 이날도 보면은 6, 60일 이평선 이틀간 뚫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치고 내려왔잖아. 다시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60일 이평선을 또 돌파를 할 것 같아서 이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50, 20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배열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정배열 초입이 오면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던 거고, 6월 5일에 매수했다가 6월 11일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줘가지고 이날 팔았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60일 이평선이 다 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62평선이거든요. 이 62평선이 되게 많이 이걸 치고 올라갔을 때는 쭉 올라가고 이거를 지지를 못하면 쭉 빠지는 것 같아서 이 61 이평선을 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케어제. 케어제는 또 사서 그때 다시 샀다고 했잖아요. 이때 재매수.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1일에 15% 상승을 해줘서 이때 12%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재매수 했던 것도 60일 이평선이 다시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바로 재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날 올라도 안 팔았잖아요. 그게 이게 상승을 해주니까 정배열이 돌아설 것 같아서 좀 수익률을 크게 보자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 요날도 매수를 했던 게 5, 10, 20이 이제 각도가 상승으로 돌아섰죠. 45도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22평까지 무조건 갈 것 같다 해가지고 이 122평선까지 3%였거든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대로 3%까지는 아니어도 2.77%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22평 뚫고 훨씬 더 이날 많이 가주긴 했었어요. 그 제가 데이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사실 목표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은 사실 다음날 파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3월 18일부터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하루 들고 있다가 팔았을 때 또 뭐 2, 3일 들고 있을 때 팔았을 때 보니까 좀 거래량이 터진 애들이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흔들다가 이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모양을 보면서 매도를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기다리면서 2, 3일 혹은 일주일 그리고 진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기다렸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간 거는 이제 중장기 종목 빼고 단타용은 없고 그래서 항상 이 애매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손절을 못 치고. 그리고 매도 칠 때는 이제 많이 상승해 주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잘 못 내리고, 못 먹고. 그래서 제가 매도화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많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도. 파도는 6월 7일에 사서 이 13일에 팔았고 19.13%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매수했던 이유가 딱그 매수하기 전날이에요. 전날 보면은 22평선이 이제 뭔가 61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정배열이 될 것 같은 모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52평, 12평, 그래서 62평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해주면 22평이 62평을 뚫고 올라가면서 정배열 초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날 조금 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샀고, 왜냐면은 5위평선까지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9%의 리스크를 떠안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면은 좀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올라줬는데 이제 팔지 않았어요. 이게 이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줄 때까지 좀 기다렸거든요. 이 모양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계속 정배열 초입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켜보다가 이날 딱 22평선이 62평선 올라갈 때 이제 14% 정도 올라줬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고점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때도 보면은 이날 샀는데 6월 13일에 사서 6월 14일 바로 다음날 팔았어요. 이날 산 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대금이나 뭐 거래 대금 상위에 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평선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제 60일 이평선도 돌파를 했고 이게 굉장히 힘이 몰려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싹 쏘아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샀었던 건데 그래서 이날 팔았습니다. 다음날 팔았습니다. 이후에 더 많이 올라주기도 했는데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6월 12일에 사서 14일 날 손절을 쳤어요. 마이너스 2.42%.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을 얘가 돌파를 못 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못 하다가 이날 돌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쭉 상승세로 갈 것 같아서 이날 샀는데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들고 그리고 5이평선이 하락으로 꺾여가지고 바로 5이평선 꺾일 때쯤에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삼양사. 얘가 거의 한 달 들고 있었던 애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날 샀거든요. 5월 17일. 보면은 50, 20, 60 이제 정별 초입이어서 쭉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시면 계속 뭔가 찌글찌글대고 62평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가 그래서 기간 조정이 온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크게 61평선도 크게 깨고 쭉 하락하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손절 안 치고 들고 있었는데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9%, 10%까지도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19%가 올라줬는데 4.35%밖에 못 먹었어요. 이게 한 달 동안 물려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황이잖아요. 제가 물려있는 그 한 달 동안에 물려있는 그 상황이 저의 심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 더 가더라도 4.35%가 어디냐 마이너스 9%보다는 수익이 낮다 해서 좀 빨리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고 있었으면은 좀 먹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심리적인 요소에 또 이게 말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6월 19일. 제가 이제 6월 14일에 사서 6월 19일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못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50, 20이 몰려 있잖아요. 이게 쭉 상승을 해주다가 22평선 가까이 왔고 얘네들이 몰려 있어줘서 이날 이제 힘이 응축된 것 같아. 이제 매수를 했던 건데 찌글찌글대다가 요날. 왜냐면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날 22평선을 많이 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날 손절을 안 치고 그 다음날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날 많이 가졌었는데 8%까지 올라갔었는데 거의 이제 2%만 먹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힘이 몰리면은 좀 크게 상승을 해준다. 요거를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거의 한 달 동안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본전에 거의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고 힘이 많이 몰려 있으니 이제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차트 모양 한번 보면은 그렇죠. 50 몰려 있고 계속 받쳐줬죠. 그리고 61평선을 돌파했는데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62평선 돌파하고 나중에 121평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이날 산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전 탈출도 하기도 못하고 하다가 이날 61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거의
본전 수준으로 탈출을 했죠. 근데 그 뒤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거의 한 달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몰려있어서 그냥 본전 탈출에 만족을 하자 그러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6월 18일에 사서 6월 19일에 바로 팔아서 1.78%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샀던 게 이 오이평선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마이너스 2%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않잖아요. 그래서 이날 매수를 했었고 바로 다음날 좀 상승을 해줘서 그냥 팔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게 되게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욕심을 내면은 크게 계속 크게 물릴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그래서 그날 한 1.79% 먹고 나왔어. 그 뒤로 좀 더 올라가주긴 했어. 그 뒤로 쭉 떨어졌다가 지금은 더 올라주긴 했는데 제가 좀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들고 있었으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를 봐야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생명은 1.88% 먹고 나왔는데 이날 5위평, 12평선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62평을 터치를 했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122평 근처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네. 뒤로도 쭉 많이 가주긴 했네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2.5% 먹고 나왔는데 6월 19일에 사서 21일에 팔았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사실 크게 봤을 때 지금 계속 오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4848, 얘는 4848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 4%, 2%, 2%, 2% 계속 먹었는데 얘는 크게 보면 22평선을 깨지 않으면은 그 22평선 기준으로 4848 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날 6월 19일에 매수를 했던 차트 모양을 보면은 몰려있죠. 10, 25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21이평선 근처에 왔을 때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 바로 하루 찌글거리다가 다음날 9%까지 올라져가지고 팔았는데 이제 많이는 못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날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까지는 못 먹고 그냥 2.5% 먹고 나왔습니다. HME 얘는 이제 6월 20날 매수를 해서 25일에 팔았는데 볼게요. 이날 이날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5위평선까지 마이너스 4.7 거의 마이너스 5%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5% 리스크가 조금 많은데 했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얘 지금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오를 것 같아서 우선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날 좀 떨어졌는데 3일 뒤에 올라줘가지고 이제 3.83% 먹고 나왔습니다. 한화오션 얘는 6월 24일에 사서 25일에 바로 나왔어요. 이때 이제 보면은 22평선까지 마이너스 2.82%거든요. 그래서 이 21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제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60일 크게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했던 거고 사실 5위평선이 아래로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올랐을 때 얘가 시가에는 좀 올라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 초반에 바로 팔았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귀쯤에서 판 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3.58% 먹고 나왔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1.9% 손해 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때 샀다가 이날 손실이었는데 이날 20일 이평선도 아래로 꺾였고 이제 터치를 해서 이게 깨질 것 같아서 손절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유니셈은 거의 본전 수준에 나왔는데 이날 6월 19일에 매수를 했어요. 19일에 이제 5, 10, 20 몰려 있고 이제 뭔가 상승으로 돌아선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마이너스 4% 떨어지고 61평선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절을 쳐야 되나 했는데 거의 마이너스 6, 7%라서 손절 치기가 못하기도 했고 지금 61평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크게 깨지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애매했었는데 요 다음날 바로 9% 올라져가지고 거의 본전 수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진 애들은 이후로 상승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노펙스. 얘도 6월 26일에 매수를 했다가 27일 팔았는데, 오늘 보면은 5, 10, 20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22평선까지는, 22평선까지 마이너스 5%, 12평선까지, 그러니까 10, 22평선까지가 마이너스 5% 정도여가지고, 무슨 매수를 했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올라가지고 그냥 2%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힘이 되게 많이 물려 있어서 더 좋긴 한데 이게 많이 떴잖아요. 5이평선까지 마이너스 8%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돼가지고 우선은 팔았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라졌네요. 더 올라졌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 마지막 수익을 낸 종목은 메디톡스. 이게 이날, 요날 샀다가 이날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5, 오이평선은 45도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22평선, 62평선이 같이 이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얘는 들고 있었고 그래서 올라줬는데도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기다리, 기다리니까 이틀 뒤에 이제 14%까지 올라줬는데 이게 또 122평선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될 것 같아서 요 선에서 우선은 팔았고 더 상승을 했다가 쭉 빠졌어요. 근데 이제 종가쯤에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얘는 계속 더 상승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날 얘는 10% 정도 먹고 나왔고 지금 현재 한번 잔고를 보면은 메디톡스 지금 마이너스 1.65%인데 얘가 원래 제가 61평선 가까이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총 한 300만 원 들어갈 거 한 100 얼마만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아 조금만 더 가까이 61평선 가까이 오면 매수해야지 했는데 그냥 21 이평선만 터치하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추가 매수를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얘는 이제 메디톡스는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 아직도 상승할 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1차 저항 자리가 그냥 10, 17만 1,000원, 17만 1,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최종으로 팔려고 하는 가격대는 이제 19만 7천 원 정도입니다. 19만 원 선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들고 갈 생각이고, 지금 현재 잔고는 이렇습니다. 케어젠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지금 6% 정도 수익인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힘이 되게 몰려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상승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모양이.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얘도 요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제 돌파할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직전 고점이 8,900원. 그러니까 8,900원이 1차 저항일 거예요. 근데 이게 뚫면은 박스권도 같이 뚫어버리는 거라, 어, 최소 한 배수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저의 그 중기 종목 중에 하나고, 셀트리온도 이제 중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요 박스권. 그래서 한 번 더 박스권을 갈지, 뭐 아니면은 바로 뚫을지, 그거는 예측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차트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 프로 BM도 죽어볼게요. 얘도 20, 20, 21만 9천, 21만 9천 원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22만 원까지는 홀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PNT는 지금 60일 이평선을 지금 깼는데, 얘가 희한하게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크긴 한데, 조금만 더 한번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얘가 이 고점에서 피레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평 근처에서 매수를 했던 건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60일 이평선 돌파하고 쭉 올라가면 또 상승 이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있고, 얘는 한 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남기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들고 있고, 어, 하나마이크론도 두 줄 있거든요. 이때 차트가 뚝 떨어져서, 어, 얘 한번 그냥 사볼까 해서 얘는 되게 재미용으로 사놨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을 샀을 때 차트가 상승을 곧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 약간 그런 걸 지켜보고 싶어서 한 주 샀다가 한 주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어차피 두 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손실로 나올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구산업의 얘는 문제인데 122평선 이탈하면은 손절할 생각입니다, 얘는. 동원하나택은 지켜보려고 이제 재매수 구간 지켜보려고 이제 두 주를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봤다가 이제 매수할 타이밍 오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60일 이평선은 깨지면 또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얘는 상승할 일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재매수 타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 이후에 7월 말이 돼서 또 7월 수익률이 나오면은 7월치 리뷰하면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